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태원 사고가 사전에 기획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의로 누군가 밀었고, 또 대량 살상 목적으로 마약 사탕을 갖다 뿌렸고,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짬뽕이 됐는데, 뜬금없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종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반중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죠.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한국에 깔리는데 토양 오염되고 이거 중국에 돈 갖다 바치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 계속했고, 북한 마약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버닝썬 사건이 북한 마약 사건이고, 그걸 전라도 조폭이 뿌렸고 전라도 경찰이 뒤를 봐줬고, 그 뒤에 윤천경, 청와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사 안 하고 흐지부지 됐죠. 예. 중국과 북한에게 국민의 돈으로 비트코인 세탁과 대북 송금, 지금 한 17조 가까이가 지금 해외로 불법 유통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4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기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남들보다 좀 촉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의 구글 코리아 임원들을 민주당으로 또 많이 데려가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밑으로 다 또 대거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딱 임명되자마자 그 다음날 어제까지 광고가 붙었던 그 파란 딱지였던 것들이 하루 만에 전부 노란 딱지가 되고, 어느 순간 저희는 광고가 빠졌습니다. 광고를 빼버린 거, 이제 굶어 죽으란 거지. 예. 거기다가 죽은 중국인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코땡땡 전염병 검사 받으러 갔다가 줄 서 있다가 보건소에 줄 서 있다가 죽은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음성이야. 전염병 검사 받으러 갔다가 죽었으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정치로 한마디 했는데, 정장선 민주당 평택시장이 있는 평택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죽은 중국인의 딸이 또 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건 이송 요청을 3차례나 경찰에 보내는데, 경기 남부지방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묵살하고 체포영장 갖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가니까 수갑차고 체포됐습니다. 이미 가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까지 해가지고 한 800페이지 수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모두 입증하라고. 그러니까 이 평택시하고 상관없는 내가 말 한마디 한 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까지 입증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딱 작정을 하고 들어왔더라고. 구속영장 치고, 근데 구속은 안 됐는데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고, 판사가 벌금 300만 원 때리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했습니다. 반중, 반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구속영장 치고 해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박상학 대표도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저는 2심에서 2심 판사가 보도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헌법소원을 제출해 버렸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친북한 친중국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부탁드립니다. 자, 사전 기획 정황들이 있습니다. 복잡해도 시민들의 자율 통제 하에 양방향 진행이 잘 되고 있었으나 누군가가 고의로 수차례 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압사 사고로는 많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으므로 대량 사망자 발생을 위해서 성분 미상의 일명 마약 사탕을 대량으로 살포해 가지고 이 대량 학살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사탕을
저기 뭐야 이제 산타클로스 복장한 사람이 사탕 나눠주는 거 먹고 구토 발열했다, 코피 흘렸다, 쓰러졌다 이런 증언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이 배포될 거다 언론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찰도 200명이나 수사팀을 파견을 했습니다. 잠복 근무를 시킨 거죠. 그런데 마약은 특정 목적을 가져야 배포가 가능합니다. 뭐 여성들한테 배포를 하면은 여성을 겁탈할 목적이 있다든지, 돈을 받고 팔면은 얘를 돈벌이 해가지고 얘를 노예로 만들 목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짜로 나눠줬다는 거는 사람을 살상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왜 살상해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실제 사례를 보면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조직들이 그런 이 할로윈 데이에 그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거 먹고 죽어나가는 애들, 마약 중독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전 기획된 정황들, 세 번째, 민주당이 민주당 촛불단체 좌파들이 정부를 비난하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옮겼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적어가지고 여기 배치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퇴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누가 있을까? 윤석열 정권의 한미 군사훈련 강화 및 대중국 압박 정책의 위기를 느낀 중국과 북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북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 민노총 100만 명이죠. 탈북자들 3만인데 그 안에도 또 간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생적 빨갱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중국인들 100만 명, 중국 유학생 6만 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 그때도 중국 유학생들 6만 명 동원됐다고 기사 났고, 중국의 공작기관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공자학원이 전국에 지금 2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뒤에서 공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2의 박근혜 탄핵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과 민주당이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등 민주당 정치인들 줄구속, 위기에 놓인 친중 친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해체될 위기죠. 그런데 이거 터지고 나가지고 이재명, 문재인 각종 비리 기사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인가요? 그때 송영길이가 민주당 의원들 8명 데리고 중국 가가지고 왕이 외교부장 만나고 왔죠. 만나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야, 우리 산불 합의해 줄게. 야, 이거 끌어내리자.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누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뭐 한 2주 정도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중국인들 유학생들 투입됐다, 그런 이야기 나왔고,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자, 이태원 사고 사전기획 정황들 세 번째 먼저 볼게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대통령 사퇴 요구. 자, 사고 터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비 보상해주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 선포하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지금 사건 수습을 위해서 나섰는데, 사건 터지자마자 10월 30일이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탓이다. 윤석열, 오세훈, 이상민 장관 퇴진하라. 이런 글을 썼다가 문제가 되니까 내렸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할로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다. 이 거짓말이죠. 대통령 출퇴근 투입된 인력은 용산경찰서 관할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며 100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인력 탓이다. 이 거짓말입니다. 자,
대통령 경호실 임무는요, 용산경찰서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실과 101 경찰단입니다. 용산경찰서와 무관한 101 경찰단이 대통령실 경호를 교통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무관한 서울경찰서 예하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하고 아무 상관없고 서울경찰청 산하의 101 경찰단이 대통령실을 담당하고 있고 신호 통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은 이 거짓말인 거죠. 왜 거짓 선전선동하죠? 이거 구속시켜야지. 이거 구속시켜야죠. 자,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시장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의 명복을 빈다. 하라고 썼다가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경찰이 대비에 소홀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죠. 자, 2018년 37명, 문재인 때죠. 37명 투입했고요. 2019년에 39명, 2020년에 38명, 2021년에 85명, 이번에 137명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그리고 앞전에 박근혜 2017년이면 2017년에 이맘때면 이때도 저기 문재인 정권이네. 그때는 90명.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했어요. 문재인 때보다 52명이나 더 많은 137명을 투입했는데 경찰 투입이 적어서 뭐 사고 났다? 말이 안 되죠. 그 대통령 경호 때문에 사고가 났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다른 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 할로윈 데이에 30에서 90명 배치했는데 올해는 최다 인원 배치했다. 그런데 또 뭐 김인수란 사람이 런던에서 썼나 보네. 박근혜 때 304명의 고등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죽어갔다. 박근혜 정부의 학살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 304명의 고등학생 생명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그 수하에 미친 새끼들아.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오늘 벌써 146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 분명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학살이다. 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살려내라. 윤석열이가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지 않았어도 충분한 경찰 인력으로 경찰이 충분히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젊은 생명들의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내몰다니. 이거 구속시켜야죠. 민주연구원의 그 부원장 구속을 못 시키면요, 다른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속시켜야 돼. 자기들이 집권을 해봤잖아요. 집권해봤으면은 대통령실 경호는 다른 팀에서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했잖아요. 자, 그리고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향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없는 애도가 가능하냐. 이재명 만나 대책 마련해라. 말이 안 되죠. 야,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은 시간이 걸리잖아. 애도는 당장 해야 되고. 말이 안 되죠. 유경근 전 4.16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악몽보다 더 끔찍한 짓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울겠다. 헬로윈 파티에 간 당신 자녀가 잘못이 아니다. 죽어도 싼 일 더욱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 지켜야 할 정부 책임 무한대다. 함께 울겠다. 세월호 유가족 위로와 연대의 뜻 밝혀. 심지어는 저기 삼풍백화점 때 죽은 그 유가족이라고 나오면서 그 저기 또 정부를 또 비난을 해. 사과할 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사과할 사람들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세월호 때도 다음에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으시길 뭐 이런 선전선동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었는데, 지금도 이런 또 선전선동이 똑같은 선전선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고민정 미안해 할 줄 모르는 정부 감당하기 괴로워. 왜 정부가 미안해야 되죠? 예? 자, 김호준 이번엔 왜 일방통행 하지 않았나? 과거에도 일방통행 한 적 없었고요. 이번에도 일방통행 안 했고 잘 가고 있었어. 그런데 누가 뒤에서 밀어가 사고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거짓 선전선동하죠. 그리고 윤석열 퇴진 외치던 촛불단체가 이번 주말에 이태원 참사 앞세워 또 집회. 자,
그리고 또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조문하러 가니까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어쩌고저쩌고 그 왜 그랬냐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이 여기저기서 선전선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참사 하루도 안 지나서 PD수첩이 당국의 사전 대응에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 지금 이런 거 지금 또 뿌렸죠. 자, 그 과거에 2008년에 PD수첩은 광우병 보도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거짓말한 적 있죠. 해당 보도로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당시 제작진 중 한 명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썼다. 1년에 한두 번쯤 삘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던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그랬나 봐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뭐가 하나 있나요? MBC는 이달 11일 방송된 PD수첩 논문 저자 김건희 편에서 음성을 변조하고 실루엣으로 처리한 다수의 내부 제보자들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대역이었으며 재형 고지도 하지 않아 심각한 왜곡이란 주장이 나왔다.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을 제보해달라 해놓고는 막 사람들이 들고 올라니까 그 이야기는 싹 빼고 새롭게 광고를 냈어요. 광우병 때 다른 병으로 죽은 소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광우병 소다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국민들 다 들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전자파 참여, 사드 참여 다 이거 언론들이 터뜨린 거죠. 언론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그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민주노총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북한 지령받고 있죠. 저희가 방송 여러 번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민주당, 예? 아시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죠. 우리가 누군가 죽었는데 그러면 보험금을 어마어마하게 타갔어. 그러면 이 보험 들어간 시점이 언제인가를 추적을 해보면은 아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남편 죽기 일주일 전에 수억대 보험을 넣었네. 그러면 그 부인을 가장 큰 수혜자가 부인이니까 부인을 추적을 하는 게 수사의 기법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MBC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10월 27일 날 대구 MBC가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그 대구 수돗물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야 어디에서 추출했냐 하니까 추출한 곳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대구 상수도본부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수도관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대구 MBC가 10월 27일부터 대구서부터 거짓 선전 선동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나오려고 광우병 때처럼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조직적으로 공작을 한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요, 저 이재명이 범죄 이런 거 대장동 이런 거 그 여론 덮으려고 김은겸이가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디에 술 먹었다 새벽에 그런 허위사실 퍼뜨렸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달간 미행한 단체와 자기가 협업했다고 야합한 게 아니고 협업했다고 김은겸이가 밝혔죠. 자, 지금 이태원 참사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해도 검찰이 수사가 불가능하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사전에 이게 그 오래 전부터 이게 기획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대형 참사를 이렇게 가지고 끌어내릴 목적을 갖고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끔 미리 손발을 묶어 놓은 게 아닌지 민주당이 그걸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 거를 퍼가서 올리면요 다른 채널에서는 성인 인정을 해야지만 볼 수 있게끔 다 틀어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같은 영상인데 왜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그대로 살려두고 저희 거를 퍼가서 올린 영상들은 다 차단을 시킵니까? 저희는 지금 정치 매체가 돼버리니까 뭐 정보기관, 정부, 경찰청, 국정원, 기무사 이런 데 다 보고 있고 하니까는 저희 거는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안 보는 데에서는 유튜버가 손을 댄다는 거예요. 왜 손을 대죠? 민주당 유튜브 직원들이 임원들이 민주당으로 가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밑으로 가고 그거 지금 언론은 마약 이야기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 데서 사람이
광장에서 사람이 죽어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광장 아니고 골목이라고 말을 끊어버리고 돌려버려요. 언론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 압사 사건으로 그냥 밀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언론 뒤에는 누가 있어? 노조, 민노총, 그 뒤에는 북한, 중국, 민주당. 이 뭔가 그림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태원 사고 사전기획안 정황들 첫 번째, 누군가 고의를 밀었다. 155명 사망을 했어요. 그 152명이 부상했고, 통상 압사로 인한 사고 시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특징이나 이태원 사고는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똑같은 일본의 사건인데 한 20만 명 모였고 좁은 골목에 사람이 몰려 도미노같이 쓰러져 빠져나갈 길이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11명이 사망했고 24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한 10배, 20배 이상 많죠. 그런데 이태원 사고는 사망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 압사 사고로 죽은 사람은 20,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인에 의해 가지고 속된 말로 마약 사탕 먹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합리적 의심하는 거야, 합리적 의심. 자, 이태원 참사가 난 같은 장소에서 약 2시간 전이 MBC 그 취재 자료입니다. 오후 8시쯤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다. 사고 당시처럼 이미 사람들이 꽉 들어찬 상황이다. 그때 왼쪽 벽에 있던 여성이 큰 소리를 친다.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여기 뒤에 꽉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잠시 올라오실 분 대기해 주시라고. 내려가실 분은 이동해요.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기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내려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려가. 그 뒤 조금씩 틈이 생기더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오, 내려가지는데 오.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진짜 내려간다. 진짜 내려간다. 사람들 통제 없어도 경찰 없어도 잘 내려가고 있었다고. 이 여성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올라오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올라오실 분은 내려가는 게 먼저예요. 감사해요. 제목을 달았다. 한 여성분은 덕분에 집에 잘 갔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잘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되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 그래서 우리 야구장 가면 파도 타기 하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휘청거리면서 이게 휘청휘청거린다가 몇 차례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잘 다니고 있죠? 누가 밀었어? 뒤에서는 야, 이 새끼야 밀지마 이러고 이거. 그래도 잘 내려가고 있어. 잘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뒤에서 밀어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밀어서. 사람들 가니면 하면서 출렁거리죠. 뒤에서 누가 밀었다는 거야. 계속 밀어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서 누가 밀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고의로 밀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행사가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과거에는 우리 지하철에 푸시맨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안 생겼다고. 자, 누군가 고의로 마약 사탕을 무료로 나눠줬다. 자, 지금 사망자들 특징이 보면 청색증, 피부가 파랗게 바뀐다고 하죠. 자, 그 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마약 사탕, 퐁당 마약 주의하라. SNS에서도 남이 주는 술은 절대 마시지 말고 버려라. 맥주 마실 거면 무조건 병맥주 마셔라. 그리고 직접 따서 마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사범 단속 경찰 인력 200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심정지 추정 사망자가 100여 명이 발생해요. 와, 이태원
저기 CPR 현장 눈앞에서 봄. 압사 절대 아닌 것 같은 게 외상이 하나도 없다. 몸, 옷이 완전 멀쩡하고 머리도 짓밟힌 흔적 없다. 너무 충격 먹어서 아무데도 안 들어가고 바로 집에 가는 중이다. 자, 이태원에서 나눠주는 사탕 먹지 마세요. 절대로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영어로 일본어로 써가지고 돌렸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생긴 마약 사탕 이런 거 나눠줄 수가 있으면 먹지 말라고 언론은 다 보도했습니다. 예. 이미 7월달에도 클럽에서 사람들 뭐 먹고 쓰러지고 구토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 참사를 기억하는 외국인들 한번 만나볼게요. 이건 뉴스 더원에서 촬영한 건데, 오마르 이집트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다. 주로 여자들한테 나눠줬다. 여자들이 사망이 많이 죽었죠 이번에. 그런데 갑자기 캔디를 받은 사람 몇몇이 토를 하기 시작했고 쓰러졌다.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 쓰러진 사람의 모습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 흔하게 보이는 마약 증상이다. 쇼크 온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졌다. 소방관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불이 난 줄 알았다. 근데 넘어지기 시작한 위치로 볼 때는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 와서 증거를 가져가는 것을 봤다. 자, 외국인 부상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마약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참가자가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했어요. 참사 당시 현장 의료진을 인터뷰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는 그 남성분이 20분 전에 같이 있었다가 약을 했는데, 마약이죠. 약을 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심장이 멎댔고 이렇게 그분도 똑같이 코피가 났고. 자, 지금 SNS에서 어제 이태원에서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모자를 쓴, 할로윈이니까 주는 거라며 크런키를 나눠주던 남성을 찾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친구 둘이서 어떤 남자가 크런키를 줘서 먹었는데 몸이 이상하다, 갑자기 열이 나고 어지럽다는 DM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지금 전화를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열이 난다, 그죠? 우리 아까 7월 달에도 뭐가 있었어요? 7월 달에도 열이 난다, 객혈, 피가 나고, 7월 달에도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갔다 오면 이상한 병이 생겼다. 그런,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뭐예요? 다 마약. 자, 수제였으면 버렸겠지만 시판 제품이고 띠지까지 있는 완제품이라 괜찮을 줄 알고 먹었다. 자, 피카츄, 쫄티 입은 여자랑 포켓몬지우 분장하는 남자 2명이 자빠지고 끌어당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술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피카츄 쓰러지니까 지우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지 앞쪽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일으켜 세우더라. 사고랑은 외람된 일이지만 뻥이 아니라 일으키는 폼, 넘어지기 직전에 비틀대는 모습과 눈빛은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사망자가 거의 여자들인데 폰이나 신분 확인하려 하니 가방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실내에서 옷을 벗은 것처럼 윗옷을 안 입은 사람들 뿐이라서 실내에 있다가 급하게 나온 사람들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사분의 말처럼 실내에서 어떤 이유로 호흡곤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인파에 휩쓸려 사망한 채 발견됐을 수도 있다. 이 보시면 이 남자 여자 바지를 안 입었어요. 윗도리도 안 걸치고 있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데서 바지도 안 입고 윗도리도 안 걸치고 여기서 내려오다가 죽었다고요? 야,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 좁은 데서 이게 사고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150명이 죽을 수 있나요? 150명이 죽으면은 여기 있는 몇백 명은 다 다쳐야지. 근데 어떻게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다는 거야. 당시 현장 간호사 증언에 따르면 맥을 짚으니 이미 맥이 없었고 사고 발생 현장이 골목길이었는데 그와 동떨어진 골목길 우측 넓은 광장에서도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는 환자를 옮긴 거 아니냐는 말하는데 현장 간호사는 광장에서 발생된 걸로 보는 뉘앙스다. CPR 하는데 6명 정도 복부 팽창이 났다고 한다. 복부 팽창은 압사로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가스 중독이나 내부 출혈로 발생한다. 인도에서도 압사 사건 때도 심정지로 죽은 사람은 없었고 외상으로 다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다. 이번 이태원 케이스는 특이하게도 심정지로 대량 사망했다. 간호사 인터뷰. 얘가 되게 말랐는데 왜 배가 부풀어 있지? 했거든요. 이어서 앵커가 이는 압사 사고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간호사는 앞서서 하고 있는데 마른 애가 왜 이렇게 부풀어 있지? 다른 사안이 있나?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앵커가 잘랐다는 거죠. 그 다른 방송도 보면은 사람들이 골목 말고요, 저기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얘 골목요 하면서 또 말을 돌려.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포착이 되는데, 아니 언론이 왜 그렇게 말을 골목에서 앞서 사고 난 걸로 이렇게 한정을 시키죠? 아니 광장에도 사람 쓰러져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골목요 하고 말을 끊고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고로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고로 몰아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언론이. 언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언론 노조, 민노총 뒤에 북한, 중국, 민주당. 그리고 지금 사고 나자마자 민주당에서 대통령 사퇴하라 요구 나오고 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합리적 의심이야. 자, 이태원 현장에 있던 시민분들, 사람들이 구토하고 입에 개거품 물고 코랑 입에서 코피를 피를 엄청 쏟아냈다고 하네요. 질식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입에 독극물이 들어가면 그런 반응이 나오죠. 자, 여기도 보면은 코에서는 코피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미 바닥에 눕혀진 사람들의 얼굴이 질리다 못해 청색증이 와 있는 수준이고, 코에서는 코피가 나고 입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겠구나 싶었다. 이 청색증, 계속 청색증 나오죠. 청색증이 뭐예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이거 투입되면 청색증, 호흡곤란 등 증상 온다. 헤로인은 50배에서 100배. 펜타닐이 이게 살상 목적의 독극물이랍니다. 중국에서 원료 성분들을 생산하여 이걸 멕시코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 영국, 캐나다 암시장에 내다 파는데, 자,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된 마약 펜타닐, 알고 보니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허리를 꺾고 걸어 다니고 영화 좀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주목할, 이거는 에포크 타임스 2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부 이상 신문 찍어내는 게 에포크 타임스고, 에포크 타임스가 중국 공산당을 주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합니다. 2주 전에 나온 거예요. NTD 코리아 가서 보세요. 주목할 사실은 펜타닐만으로도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펜타닐이 가짜 처방약과 사탕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 학교, 학원, 유흥가, 주택가 등에도 유통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막대 사탕, 이런 거 애들 먹이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난다. 처방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사탕까지, 아이들이 먹는 사탕이라든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가게에서 미리 포장된 것인지 살펴보고 직접 뜯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포장이 헐거워진 사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할로윈 때라도 DA에서 마약 수사반이죠. 검사한 결과 압수한 알약의 40%가 치명적인 양의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약으로 포장이 돼 있었지만은 그게 펜타닐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 5분에 한 명꼴로 죽는데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펜타닐과 관련된 중독이라 합니다. 새끼 손톱만한 작은 크기로도 중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먹지 않아도 만지기만 해도 혹은 냄새만 맡아도 이 중독이 된답니다. 미국의 마약 수사반들이 실수로 만지거나 흡입만 해도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너즈와 스키틀즈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이거 이번에 산타클로스 이브레가 나눠준 거하고 똑같죠? 유형이 똑같아. 중국의 도움을 통해 카르텔이 만든 가짜 사탕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데, 최근 마약 단속국은 한 알로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만들었다. 알약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국에서 알약은 의사 처방약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으면 이런 가짜 알약들을, 그러니까 약이라고 먹는데 그게 가짜 알약이고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자, 무지개 색깔 펜타닐 성능 다 똑같다는 거고, 그런데 이 심지어 가짜 알약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다. 그럼 한국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완제품을 공급하고 카르텔들은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는 것이다. 아데노신, 아니소니타진은 대단히 강력한 합성 마약인데, 주목할 사실은 펜타닐만으로도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 몰핀보다도 100배 강력하다는 점이다.
펜타닐과는 비교도 안 될 새로운 합성 마약이다. 펜타닐보다 20배에서 20배, 10배에서 20배 더 강력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국적자들이 마약 카르텔들을 대신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돈 세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그들은 카르텔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역에 기반한 돈 세탁 방법을 만들어내고 위챗페이 같은 암호화된 앱을 이용하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카톡페이, 카카오톡을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저희가 방송했죠. 그리고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누구다? 텐센트인데, 텐센트는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다. 그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라고 봐야 된다고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바로 그런 알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번 이태원에 뿌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야지, 돈 안 받고 파는 거는 죽일 목적으로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됩니까? 그 장소에서. 압사 사고는 사람은 별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마약 뿌려가지고 많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사퇴하라 그 여론 만들고, 그래야 끌어내리면 누가 이득을 봐요?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북한, 중국. 우리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곳 미국에서 현금을 받은 뒤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세탁합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업가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송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중국 유학생들 6만 명 동원됐다고 그 기사 나왔죠. 아주 심하게 악화되고 있고 보도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토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5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갖고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현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중국 국적자들은 마약 카르텔의 돈 세탁을 통해 현금을 얻고 있다. 집안에서 높은 순도의 마리화나를 재배해 팔아 미국 젊은이들이 돈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들이 돈 빌려주고 집을 사고 중국인들이 그 집에서 이런 마약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그 북한 말씨 쓰는 조선족인지 북한인인지 모르는 그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고 계속 저희가 방송했죠. 그리고 중국 부동산을 계속 사들인다고. 유사시에는 그 제주도 해군기지에 항공모함 들어오고 하면은 그거를 폭동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 중국 국적의 범죄자들은 마약 위기의 많은 부분에 연루되어 있다. 가진 더러운 일들은 카르텔들이 하도록 하면서 뒤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영리하다. 제가 이야기해본 일부 경찰서들과 지역 검사들은 이제 펜타닐 중독사를 타살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짜 알약을 판매한 사람을 살인죄에 준해 기소하고요. 카르텔들을 해외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한 것도 잘된 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과거 일본 사례도 봤듯이 15만 명 이상 20만 명이 와가지고 압사 사고가 나도 실제 죽는 거는 10명에서 20명이고 나머지는 다 부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좁은 골목에서 그 압사 사고가 나도 실제로 죽는 사람은 10명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부상자가 많아야 되는데,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다는 거는 100명 이상이 심정지가 됐다는 거, 100명 이상이 이 마약성 물질을 먹고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거는 그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 뭡니까? 실내에서 그 죽었다는 거야. 애들이 홀딱 벗고 다녔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홀딱 벗습니까? 날이 더우니까 약 먹으니까 막 더우니까 막 벗는 거지. 벗고 아까 약 먹고 열났다 뭐 구토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근데 언론들은 사람들이 그게 골목 말고요 다른 장소에서도 사람들 쓰러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골목요 하고 말을 끊고 돌리고 단순 사고로 몰아가고, 언론 뒤에는 노조, 민노총, 그 뒤에 북한, 중국, 민주당. 우리 합리적 의심하자는 거야. 합리적 의심. 국가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두고 염두를 해두고 그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킬 목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이 여기다 약을 갖다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수억 차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우리는 탄저균이라 생각했는데 저 마약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밀었고 그래서 사망자 발생했고,
약을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 죽였고, 그러자마자 바로 사고 터지자마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 청와대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찰 병력이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투입 못했다,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종북 주사파 친중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뭐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광고비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가는 그 다른 분들, 지난번 방송 다운로드 받아가신 분들, 그 성인 인증해야지만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구글 코리아 임원들이 어디로 갔어요? 민주당으로 가고, 구글 코리아 임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방통위원장 가자마자 우리 광고 다 없어지고 광고 우리 퇴출되고, 지금 이 언론 뭐 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 여러분, 거짓 선전 선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